네, 자, 2021년 2월 특별회차 지난 시간 이론 시험에 이어서 이번 시간 실무 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요거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설치하시고요. A형 그다음에 감독관 확인번호 5692번 5692 자, 입력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 내용 거래처 그냥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우편 번호는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자, 이거는 뭐 2급에서 나왔던 사항이니까 여러분 요대로 그냥 맨 밑에 회사 코드 01355 해서 주식회사 온양상사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는 제조, 종목은 소형 가전, 그 다음에 주소 여기 있는 그대로 경기시흥 정황대로 233 번길 12 예, 요거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금 계정 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요를 등록하시오. 자, 미지급금 253번이죠. 여기 가서 대체 적요 그 다음 제일 밑에 9번 입력하고 적요 내용 비품 구입 시 미지급금 발생. 요거는 뭐 2급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들이니까 어려운 거 없이 여러분들 입력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RA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여기가 이제 난관이죠. 아직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우선 제가 원론 원칙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 822번, 800번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600만 원 돼 있는데 오류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금액은 7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100만 원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유지비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보니까 6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7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100만 원 증가하면서 당기 순이익이 5,810만 원인데 이익은 100만 원 반대로 줄어들겠죠. 그럼 5,71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정했을 때 자, 일단 수정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량 유지비 7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데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멍 때리는 수가 있죠. 시험 보러 가서 또 긴장도 되고. 자,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보면 맨 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추가가 되었죠.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반대로 어떻게 당기순이익은 아까 100만 원 줄어드는 거 봤죠. 자, 이익이 변동이 생기면 그게 어느 장부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주식회사는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처분계산서를 만들고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주주들은 배당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회사는 안 줄라 그러고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한테 용돈 탔을 때 그때 쓰던 장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조정이 됐으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100만 원 줄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 주주총회 통과가 되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서 그 이익은 또 써야죠. 그걸 뭐라 그러냐? 이익잉여금이라 그럽니다. 저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은 어디에 있느냐? 자본 항목에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시험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어떤 때는 손익계산서부터 쭉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때는 전기분 제조 원가. 아까 그 문제에 차량 유지비가 만약에 공장의 차량 유지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가 또는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완성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손익계산서 연결이 돼요. 손익계산서는 또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이원리익잉여금. 네 개를 다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령이 뭐냐 하면, 만약에 원가 명세서부터 하게 된다. 그럼 얘가 1번. 그 다음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2번이 돼요. 그 다음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3번. 맨 마지막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1번에서 2번으로 가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3번이에요. 그 다음 쭉 가서 이렇게 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얘 1번은 쉴 거예요. 그러면 2번, 얘가 2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냥 요렇게 가서 여기서 요로 가서 요렇게. 얘만 빼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요건 요령입니다. 아, 정기분 손익계산서부터 수정. 그 다음은 요거 딱 보면 요거 수정했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 정기분 잉여금, 마지막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요 순서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아까 수정했습니다. 차량유지비 100만 원 증가 700만 원으로 수정, 당기순이익 100만 원 감소 5,710만 원이 됐고, 자, 그 다음 아까 어느 장부로 간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요거는요, 여기서 보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따로 입력하는 거 없습니다. 자, 클릭하면 전기분 당기순이익 연결하시겠습니까? Yes 누르면 요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5,710만 원 당기순이익. 요게 들어감과 동시에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자동 수정이 된 겁니다. 자, 요게 100만 원 줄어들어요.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도. 자, 요 금액을 어디 한 군데 적어 놔야 됩니다. 7,763만 5천 원. 자, 그리고 나서 자, 재무상태표로 갑니다. 재무상태표는 수정이 안 돼 있어요. 7,863만 5천 원. 요거를 100만 원 줄여줘야죠. 자, 요거를 100만 원 줄여주면 7,763만 5천 원. 그리고 아까 수정하기 전에 보면 여기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100만 원 있을 겁니다. 요게 제로가 되면 지금 정확하게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대차 차익 제로.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1번과 2번은 뭐 전산회계 2급 공부하고 오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원가 명세서부터 손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온다 그랬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부터입니다. 자, 제일 밑에 자, 차량 유지비 F2 키 눌러서 차량 유지비 822번. 자, 마우스가 안 먹냐? 예. 확인. 자, 600만 원. 이거 입력할 게 아니죠. 차량 유지비 600만 원인데 얼마로? 자, 요게 700만 원으로. 예, 위에 있었죠. 700만. 왜 이러니 자꾸 오늘. 자, 취소. 자, 차량 유지비 700만 원. 자, 요거 수정해서 엔터 아직 안 쳤는데 엔터 치면 요게 바뀔 겁니다. 5,810만 원이. 자, 보세요. 예, 5,71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끝났고요. 자, 나오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할 겁니다. 자, 클릭해 주고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 수정 안 된 게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 예. 5,810만 원으로 돼 있죠? 아직 수정 안 됐죠? 그러면 불러오기,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Yes 누르면, 요게 수정이 되면서 요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7,863만 5천 원도 자동 수정이 됩니다. 자, Yes. 자, 5,710만 원으로 바뀌었고, 얘도 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적어 놓으라 그랬죠? 메모해 놓으세요. 7,763만 5천 원. 자, 그럼 닫고, 자, 맨 마지막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여기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 아직 수정이 안 됐죠. 그리고 이쪽에 대차차익 마이너스 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7,763만 5천 원, 7,763만 5천 원. 자, 엔터 치면 예, 대차 차액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뭐 복잡한 거 없이 요 순서 요령만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거는 그냥 생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다시 1번. 자, 7월 31일 주식회사 태평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는 2025년 5월 30일이고 시장성은 없다. 다시 말해서 주식처럼 그렇게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만기가 있고 채권이고 시장성이 없다. 계정 과목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만기 보유 증권. 자, 9천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8만 원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비용 984번인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만기 보유 증권에 더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자, 두 개 합치면 9,008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9천만 원은 그러면 당좌 예금 9천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자, 8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81번 만기보유증권 9,008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9천만 원, 현금 8만 원.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 입력은 다 할 줄 아니까 자, 요건 여러분들이 요 그대로 그 기출문제 교재 뒤에 풀이에 이거 캡처 받은 거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제가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2번 문제. 9월 1일 시민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2억 원 10개월 만기 이자율 연 5% 이자는 만기 지급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대출 받은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여기 조건이 10개월입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죠.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자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자, 2억 원. 이거는 거래처 입력해야죠. 시민은행입니다. 시민은행.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2억 원, 대변에 단기차입금 거래처 시민은행 2억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9월 15일 현금 시제 남아있는 잔액 요걸 말하는 겁니다.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고가 8만 원 더 많이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자, 이 현금 과부족 문제 나올 때는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게 어느 게 많은 건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장부와 실제, 자, 장부 잔액보다 실제가 8만 원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꺽쇠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뜯어 고칠 수 있는 거는 장부만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게 둘이 같게 만들려면 장부에 더해줘야 됩니다. 얼마? 8만 원을 장부에 더해줘야 일단 맞춥니다. 그러면 장부에 더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차변에 현금 적으면 장부에 8만 원이 현금 장부에 증가하는 겁니다. 현금 출납장이.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했다가 원인을 찾습니다. 결산 시까지도 못 찾았다. 그러면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 대변에 자비익 이렇게 처리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입력하면 차변에 101번 현금 8만 원, 대변에 141번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10월 26일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제조 부문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 지출액 100만 원에서 그러면 교육 훈련비 제조 원가가 나가는 거죠. 원천세, 원천징수 88,000원을 공제, 자, 한 후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자, 차변에 교육 훈련비 연비 제조 원가입니다. 500번대 얼마? 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원천징수한 거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 8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얼마예요? 나머지 912,000원. 자, 이렇게 뭐 거래처 입력할 건 없죠? 예,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525번 교육훈련비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912,000원, 예수금 88,000원. 대변 안에서는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10월 30일 당사는 전 임직원이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 여기서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하고 좀 상반되는 개념이 DB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확정급여형. 자, 둘이 차이가 뭐냐면 DC형은 외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아예 돈을 보내버리고 직원이 오늘부로 퇴직한 걸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퇴직한 건 아니고 퇴직금을 아예 정산을 완료해버린 겁니다. 당신네들이 알아서 그 금융기관하고 이야기해. 이익이 생기면 퇴직금 더 받고 투자신탁 같은 데 맡기는 겁니다. 요즘은 금융기관도 다 하니까요. 근데 DB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물론 통장은 금융기관에 맡겨 옛날에는 회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회사 부도나면 퇴직금도 못 받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에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급여 관리 회사에서 하죠. 급여형. 자,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라 그러면 회사에 딱 입사를 했어요. 요거 뭘로 하나 빨리 물어보고 급여형으로 한다 그러면 나 죽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서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이자가 생기면 그것도 더해주고 빼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거지? DC형인가 DB형인가? 자, 제가 요령 가르쳐 줬죠. 요거 담당 직원 DB진다. 죽어난다. DB형, DB진다. 급여 관리 회사에서 하죠. 이건 회사에서 전체 관리하는 형. 기여형은 급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그쪽 퇴직회사로 퇴직급여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때 속으로 웃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DC형으로 했을 때 10월분 퇴직연금 납부액 영업부문 직원이 영업부문께 700만 원, 제조부문 직원께 8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에 자, 퇴직급여 직원 퇴직한 거랑 똑같이 처리가 돼요. 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문 700만 원. 그 다음에 제조부문은 퇴직급여 500번대 요거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1,5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806번 퇴직급여 700만 원, 그 다음에 508번 이거는 제조 80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1,500만 원. 자,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됩니다. DB 지는 거냐 아니냐, 예, 요것만 잘 구분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DB용으로 했을 때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됩니다. 명칭도 바뀌어요. 자, 11월 10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센타프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천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겁니다. 임대가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이거는 임대, 임차에 합쳐진 말이니까 그럼 우리가 건물을
빌린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2천만 원 당좌 수표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자,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자, 요거는 거래처 입력해야죠. 주식회사 센타프라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232번 임차보증금 거래처 주식회사 센타프라자 2천만 원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는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좀 특이한 문제도 한 문제 보였고요. 여기서 2급은 전산회계 2급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결정이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 1급은 이론과 여기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 하나씩 한번 보고 그리고 설명한 다음에 한꺼번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8월 17일 주식회사 서부산업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 자, 그럼 유형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매입 유형입니다. 매입 유형. 뭐 돈 줬으면 다 매입 유형이죠. 자, 매입 유형 중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그리고 특이사항 있나 봐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돈 주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금 여기 보시면 공급가액은 700, 부가가치세가 70만 원입니다. 현금 과세 매입이 되는 겁니다. 현과 매입. 자, 그래서 유형은 거기 KDF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죠. 밑에 하단에 현과 매입 몇 번이에요? 61번. 자, 현과 매입 유형 중에 현금 과세 매입입니다. 공급가액은 아까 그 현금 영수증에 나와 있는 거 700만 원에 부가세는 70만 원. 거래처는 서부산업이죠. 서부. 생배선서 받은 거 없습니다. 전자 없고요. 분계는 혼합 또는 현금 해도 되는데 혼합으로 다 통일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를 사왔어요. 차변에 원재료 자 700만 원 그리고 부가세도 줬습니다. 70만 원 부가세 지급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대신 지급이라는 말이죠. 대급금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입니다. 현금 770만 원.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거래처 지금 할 거 없고요.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단 거래처 바뀔 때만 그때만 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 현과 700에 70 이거 이따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9월 1일) 당사의 영업부 대리 이지성 씨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구입. 영업부 우리 직원한테 결혼 축하 화환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죠. 자, 다음이 전자계산서. 세금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죠. 화환, 면세 그 농수축산물 중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확실하게 세금자가 없어요.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면세품을 매입한 게 되는 겁니다. 면세 매입.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하였다. 금액은 자, 얼마예요? 99,000원. 자, 확인됐고요. 아, 거래처가 아까 어디예요? 네, 거래처. 네, 주식회사 하은. 예, 여기네요. 자,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하면 우선 유형은 면세 매입 53번입니다. 53 면세 그리고 매입 유형이 있고요. 금액은 99,000원. 예, 99,000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 아까 하은. 예, 하은. 그리고 전자는 있죠. 전자 계산서니까 앞에 전자 있으니까 여. 분계는 혼합으로 통일. 그러면 차변에 직원한테 해준 겁니다.
복리후생비. 자, 요거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 자, 99,000원 이렇게 주고요. 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금 99,000원. 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자동 연결되니까 따로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면세 99,000원. 예, 이렇게 해서 이따 한번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10월 25일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에어컨 취득가액 480만 원, 처분 시 감가상각누계액 265만 원. 자, 비현실 실업에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하였다. 받았다. 그럼 매입 받았으니까 매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판 거니까. 매출 유형 중에서 특이사항 없죠.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됩니다. 11번. 11 과세 매출. 자, 공급가액은 지금 여기 얼마에 50만 원에 팔았죠. 5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 5만 원이 되죠.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아요? 비현실 실업에 팔았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있죠. 분계는 혼납. 자, 분계가 좀 많습니다. 이거 우선 요 비품이 먼저 사라지죠. 원래 취득가액 480만 원. 자, 대변에 비품 480만 원. 그러면 이 비품의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 감가상각누계액도 없어져야죠. 자, 감가상각누계액 265만 원. 그러면 지금 이 비품의 장부가액은 480에서 265만 원 빼면 대충 그래도 200만 원이 넘는데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거는 미치고 손해보고 판매한 거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비품 480만 원인데 부가세 아까 부가세까지 받았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5만 원. 요것도 기록해 줘야죠. 예, 예수금 5만 원. 예. 자, 다 기록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금액 차이를 딱 계산기 두들겨 보면 차이 나는 금액이 보일 겁니다. 165만 원.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165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합니다. 어디 갔니? 자, 과세, 매출, 공급가액, 부가세 요거 다 입력해 주고요. 자, 차변에 현금, 그다음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고요. 3개. 대변에 비품하고 부가세 예수금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11월 24일 주식회사 펜시에 구매 확인서 요거 들어가면 영세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제품을 판매 유형이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자, 확실해졌습니다. 자, 공급가액 5천만 원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간접 수출이죠. 자, 국내 회사에 그러면 영세 매출 12번입니다. 매출 유형 중에서 영세 12번.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영세니까 부가세는 제로죠. 0%. 거래처는 펜시. 자, 전자 있죠? 전자여 분계 혼합. 그러면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5천만 원.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5천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 나와? 예.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보통예금 5천만 원 각각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12월 13일 신곡기계에 주문했던 기계장치를 납품받고, 그러면 매입한 거죠. 매입 비용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자, 공급가액 1,500, 부가가치세 150 발급받았습니다. 동건에 대하여 9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준거 있어요. 선급금 300만 원을 차감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계장치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자, 그러면 유형은 매입 유형이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입이 되겠죠. 51번. 과세 매입. 자, 금액은 1,500만 원. 부가세 15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어디예요? 신곡기계. 그 다음에 전자 있습니다. 분계 혼합. 자, 차변에 기계장치 1,500만 원에 부가세도 줬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가세 대급금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빼야죠. 선급금. 자, 300만 원 빼고 나머지 잔액은 얼마예요? 1,650에서 300 빼면 1,350?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요. 1,350. 미지급금 1,3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1,500에 150 신곡기계.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기계장치, 대변에 선급금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6번. 이게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이거 틀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유형을 잘못 선택해서. 문제 이거 잘 읽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12월 20일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홍일테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토지 나오면 면세 매입 딱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정을 파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만 산 게 아니고 건물이 딸린 토지를 같이 산 겁니다. 아니, 건물을 샀는데 토지가 없는, 그 만화영에 나오는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 토지랑 같이 매입이 된 거죠. 건물에 대한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자, 다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건물은 구입 즉시 신축을 위하여 철거했. 근데 건물은 철거해버렸어요. 그럼 땅만 남았어요. 토지만. 자, 다음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해당 건물 취득에 대한 뭐예요?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해당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자, 그래서 이 계산서를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금액 200만 원. 자,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2,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자, 이 문제를 잘 해석을 하면 뭐냐면 건물을 구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불공사유 있죠? 불공사유 중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냐면 6번. 불공사유 6번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이거는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당 건물은 토지가 딸려 있는 건물이지만 어찌거나 건물은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해 버렸는데 요거를 구입하면서 바로 철거해 버렸는데, 그런데 해당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는 남아있으니까, 새로 건물 짓기 위해서 뭐예요? 돈이 쓰여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위한 지출,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불공사유로 유형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토지니까 면세로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해서 애매하게 유형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불공 매입은 54번입니다. 불공 그리고 매입 유형이고요. 자, 아까 전자생계산서의 금액 2천만 원에 2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건물은 철거해 버렸기 때문에 건물은 장부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달랑 남은 건 토지. 근데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이 돈 지불한 거는 건물을 중심으로 지불했던 건데 그걸 철거해 버렸으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54번이고, 자, 거래처 어디예요? 홍일, 테크, 그 다음에 전자생계산서 발급이 됐습니다. 발급 받은 거죠. 분계는 혼합 이렇게 해주고, 자, 요거에 대한 분계. 우선 토지의 건물은 없어져 버렸어요. 토지를 위해서 땅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액 조심해야 됩니다. 불공이니까 부가세 준 것도 별도로 표시해 버리면 불공이 안 되죠. 왜? 부가세 공제가 돼 버리니까. 합쳐서 2,200만 원. 불공은 이렇게 합니다. 자, 뭘로 줬어요? 지급,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2,2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으로 하고요. 차변의 토지 2,200, 대변의 보통 예금 2,200만 원. 아주 특이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이 특별회차가 이론 문제도 좀 몇 문제 까다로웠고 94회보다 그 다음 요 문제 이거 하나만 틀려도 점수가 뭐 3점짜리니까 그래서 아마 합격률이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한번 매입 매출 전표만 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자, 1번 8월 17일 0817. 자, 유형 61번 현과 매입입니다. 품목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 공급가액 700만 원. 자, 요렇게 부가세가 나눠지면서 잘못 입력될 경우엔 하나 되돌아가서 다시 700 엔터 7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 서부산업. 자, 이거는 계산서는 없고요. 전자생계산서는 분계는 3번 혼합. 자,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대변, 자, 보통 예금 103번입니다. 770만 원 자동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9월 1일 0901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자, 공급가액 99,000원. 예, 됐고요. 거래처 하은 선택해 주고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죠, 이거. 자, 복리후 치면 자, 복리후생비인데 자,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로 갈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800번대 99,000원 됐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99,000원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10월 25일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 공급가액 50만 원 부가세 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 비현실업 비현 치면 자, 비현실업 전자여 1번이고요. 분계 3번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돼 있는데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죠. 비품이죠. 자, 비품.
자, 원래 취득가액 480만 원, 4800 플러스 됐고요. 그 다음 차변, 감가상각 두 개, 감가상 치면, 자, 감가상각 두 개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비품을 찾아서, 213번. 자, 선택해 주고요. 이거 잘 안 보이겠네요. 예. 자, 486만 원이 아니죠? 265만 원, 265만 원. 예, 됐고요. 또 차변 현금 101번. 자, 현금 55만 원. 예, 됐고요. 그다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 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970번 16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4번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유형은 12번 영세 매출. 자, 공급가액 5천만 원. 자,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 펜시. 예, 펜시. 자, 그다음에 전자여 1번. 자, 영세율 구분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가서 내국 신용장 3번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아까 문제에 구매 확인서 이렇게 있었죠? 예, 요거 3번 선택해 주면 되고요. 자, 분계는 3번 혼합.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자, 됐고 차변의 자, 보통 예금 103번이죠.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자, 유형 50일 과세 매입. 자, 공급가액 1,500만 원, 부가세 15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 자, 신곡기계,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 통일.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 치면 자, 기계장치 1,5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 대변 자, 선급금 치면 선급금 300만 원. 자, 그 다음 또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 치면 미지급금 1,35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6번 12월 22일. 자, 유형은 54번 불공 매입입니다. 자,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자, 여기서 부가세는 구분되지만 불공이니까 합쳐질 겁니다. 거래처 홍일테크, 홍일 치면 홍일테크. 자, 전자여, 불공제 사유로 갑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 보면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건데 건물은 철거해 버렸고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쨌거나 토지에 붙여주는 겁니다. 확인. 자, 분계는 3번 혼합.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토지. 자, 확인 2,200만 원. 대변 보통예금 103번 2,20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4번, 5번, 6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